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들어온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5월 9일이라는 이 푸틴의 이 제한 시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5월 9일 근데 2주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공격이 최초에 2월 24일 날 처음 공격했던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체계적이에요. 원래 이렇게 러시아가 했으면 1차 공세 때 조금 더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때리고 있는지, 돈바스 지역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태까지와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가 지금 체력 맷집이 아주 허약한 상태에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 지도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에 러시아군이 기동부대가 100km나 전진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오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걸 가지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대통령실에서 로조바야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미국 전쟁연구소의 지도를 보니까 로조바야 여기 있으니까, 이야, 여기 공격 축선에서 100km나 지금 내려왔네. 그리고 기존에 때리고 있던 데하고 조금 비켜서서 다른 쪽으로 왔네 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걸 또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야, 이럴 것 같으면 너무 무리한 기동을 했다. 이틀 만에 100km를 달렸다고 하면은 이건 이 중간에 있는 이 허리가 너무나 허약하다. 그래서 곧 잘릴 수도 있다. 이건 어쩌면 우크라이나군이 청야전법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섬멸하기 위한 그런 작전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그거 오버했다, 사과한다. 라고 또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로조바야를 빼앗겼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쟁연구소에서 보니까 로조바야 여기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조바야는 우리도 마을 이름이 똑같은 마을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난 곳은 교리라는 곳이에요. 교리. 그걸 또 이제 도시화되면 교동이라고 하죠. 전국에 교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향교 있는 데는 다 교동이죠. 저희 고향 제가 태어난 곳도 향교가 있어서 교동인데, 그런 이제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줌 동쪽, 오스킬강 동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와서 기동전을 한번 펼쳐서 여기 보로바까지 내려와서 여기 있는 다리를 끊고 다시 올라가 버렸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러시아군이 치고 내려와서 이 오스킬강 동쪽을 조금 더 강화한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선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정보였다라고 저도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격전지 마리우폴의 마지막 남은 우크라이나군 거점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러시아가 마리우폴 내의 병력을 재정비해서 아조프스탈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월 9일 이전에 무조건 아조프스탈을 점령하라는 크렘린의 엄명이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세 중단, 포위와 포격만으로 아조프스탈을 압박하고 이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을 고사시키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언은 위장이었으며, 러시아군이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겨냥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현지 시각 4월 24일 밝혔습니다. ISW는 아조프 연대 부연대장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지금도 포격과 공습으로 아조프스탈을 공격하고 있으며 부상병은 물론 민간인의 아조프스탈 탈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라며, 그들은 병력을 재정비해 아조프스탈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공세 준비는 5월 9일 전승기념일 이전에 마리우폴 전역을 완전히 소탕하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엄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푸틴은 수천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는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으로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자 공세를 중단하는 척 공격 중단을 선언하고 뒤로는 이전보다 더한 강도로 아조프스탈에 대한 공격을 퍼부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은 러시아 해군 육전대 병력이 부대를 재정비해 아조프스탈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 중이다 라며 그들이 공개적으로 받은 임무는 포위를 통한 고사작전이지만 크렘린이 정한 기한을 지키기 위해 조급하게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선전 매체를 통해 마리우폴에 배치됐던 대부분의 전차와 장갑차, 해군 육전대 병력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막작전까지 벌이며 준비하는 아조프스탈 대공세, 과연 러시아가 수천 명의 민간인이 숨어있는 이곳에서 정말 군사작전에 나설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 아조프스탈 제철소 이제는 러시아 병사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직접 공격하지는 않는다. 봉쇄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병력은 포로대우 해주고 나오는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구호조치를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죠. 그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리고는 바로 폭격기 동원해서 폭격을 하더니 이제는 지금 이 아조프스탈을 포위 섬멸 그야말로 이제 들어가서 왜 마리우폴에서 시가행진하고 싶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했으니까 5월 9일 날 마리우폴에서 시가행진하고 싶다. 그러니 이 아조프스탈을 해결 안 하고는 마리우폴에서 시가행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에워싸고 있는 이 전쟁 지휘부가 좀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마리우폴에 탄약과 식량, 물만 있다면 여기는 정말 몇 개월이 지나도 러시아군이 함락시킬 수 없는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지역이다. 거기다가 병력은 또 3,000명이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요는 여기에 과연 물과 식량이 충분한가 하는 그거거든요. 전 지금도 좀 미스테리한 게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 아조프스탈로 들어간 지 이미 수주가 되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봉쇄하겠다라고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고 그런데 여기에 병력이 지금 3,000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최소 1,000명, 어쩌면 더 이상 훨씬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 4,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들이 뭐 씻지는 않는다 치고 물과 식량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4,000명인데 4,000명이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실 것이며 물은 이거는 뭐 식량은 없어도 되지만 물은 없으면 이건 정말 며칠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물과 식량을 도대체 어떻게 조달하는지 전 지금도 미스테리한데 어쨌든 그 물과 식량을 미스테리하게 조달할 수만 있다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러시아군이 결코 점령할 수 없는 천의 요새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곳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물량의 폭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간인들 최소 1,000명 이상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과연 푸틴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마리우폴만 좀 휴전하자라는 지금 이 유엔의 권고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마리우폴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잔악한 행동을 실제 러시아가 벌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부활절 공세는 지난 키우 공세 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다급하게 몰아붙이는 측면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보급선을 끊기 위한 치밀하고 치명적인 작전들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특수작전 부대 등을 총동원해서 동부전선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보급로를 끊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4월 25일 전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지난 주말 러시아가 동부 교통 요충지 폴타바와 드니프로,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이 공격들은 대부분 철도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폴타바에는 5발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중 일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나 일부는 철도역과 교량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고 물류 거점인 드니프로의 파블라흐라드 역도 칼리브르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됐습니다. 오데사에는 투플레프 95MS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된 7발의 KH-101 순항미사일이 쇄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3발은 요격되었지만 항만과 철도역으로 향하던 미사일이 인근의 아파트를 덮쳐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8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으로 병력과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초 개전 당시와는 사뭇 다른 러시아군의 치밀한 공격에 동부 전선의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3대 전략 폭격기 중에 하나죠. 베어, 투플레프 95 베어. 여기에 이 KH-101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을 최대 8발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2,500km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인데 여기에 핵을 장착하면 KH-10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을 장착할 수도 있는 그 순항미사일인데 이거 7발을 가지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오데사를. 그런데 3발은 요격했지만 4발은 맞았고 그 중에 3발이 아파트를 덮쳤다. 이제 오발을 한 거죠. 원래 뭐 아파트 때리려고 하지 않고 그 옆에 물류기지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때리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오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덮쳤다. 자, 그런데 이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데 이게 또 오발을 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러시아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예쁜 아기가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엄마와 함께 폭사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너무 예쁜 아기라서 더 마음이 참 찢어지도록 아픈데요. 자, 그 사진을 올리면 이 노란 딱지를 받을 것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데요. 이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시체 말로 쌍욕을 했습니다. 개 XX라고 이제 욕을 했는데 그리고 니들하고 협상 안 해. 라고 하는 여하튼 그 아기의 사진을 보면 또 그 엄마의 사진을 보면 그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들의 대통령은 오죽도 하겠습니까? 이런 공격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격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지금 러시아가 사령관이 바뀌더니 또는 사령관이 임명되더니 그전에 사령관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제법 제대로 된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니프르 이런 데가 물류기지가 되죠.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류기지가 폴타바, 드니프로 이런 데인데 이제 드네프르강 바로 딱 건너면 있는 큰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비롯해서 하여튼 주요 도로 축선상에 있는 주요 도로, 교량, 그리고 철도, 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 말은 러시아가 판단하기에 아직 중부와 서부 지역에 있던 우크라이나의 중서부 지역에 있던 예비대 그리고 전략물자 이런 것들이 아직 전선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더 들어오기 전에 잘라버리자. 그리고 지금 서방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의 군수 지원을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선으로 못 들어오게 하자라고 해서 이 최초의 키이우 전역에서 러시아가 보급로를 끊기는 바람에 패퇴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가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보급로를 끊기 위한 이 보급로 차단 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직접 병력들이 가서 대전차 미사일과 이런 것들로 보급로를 끊었지만 러시아는 지금 여기 병력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이 지역의 병참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도 아주 신속하게 철도와 교량 또는 도로 이런 것들을 복구하고 있다고는 해요. 자, 그러면은 과연 러시아가 이런 지속적인 신속한 복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통해서 계속 보급 병참선을 타격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수천 발, 수만 발의 순항미사일 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죠. 러시아가 그 정도 가지고 있을 리는 정말 만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쏘고 있는 이 순항미사일의 재고가
곧 바닥 날 것이라는데 거의 확신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내일 또 디펜스 브리핑, 신흥균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또 그 정황 증거들을 알려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신흥균 군사 TV 저희 두 번째 채널이죠. 이게 이제 국제 관계 관련한 이 무기 또 방산 군사 동향 이런 것들을 주로 알려드리는 채널인데 여기도 꼭 구독해 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취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신흥균 군사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가 5월 9일까지 지금 2주 남았는데 2주만 버티면 된다. 왜? 2주 후에는 지금 서방이 제공하고 있는 엄청난 물량의 최신 장비들이 확 들어오는 그 시기가 저는 뭐 딱 5월 9일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뭔가 지금 제대로 된 이제 전쟁 같은 전쟁을 하지만 그게 과연 지속될까라고 하는 걸 세 번째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예비대까지 조기 투입해 버리고 있는 파상 공세로 각지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전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세로 인해 일선 러시아군 부대에서 의료 대란이 발생해 병사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살릴 수 있는 부상병조차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선 전 지역에서 모든 가용 전력을 총동원한 총공세를 펴고 있으며 공격 축선상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우크라인폼이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시 북부에 병력을 준비해놓고 하르키우시 내 민간 거주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포격을 가하면서 주요 교통 요충지인 슈이브, 코로보츠키노, 도벤케 등의 우크라이나군 방어 거점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고도로 요새화된 이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거점에서는 별다른 사상자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동부대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은 지난주부터 파상 공세를 가하고 있는 포파스나야, 루비즈노예, 마린카, 세베로도네츠크 등 주요 거점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으며 이 전선들에서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인폼은 이미 러시아군 야전 병원들은 그 수용 능력을 초과했으며 발라클레야의 주요 병원들은 모두 러시아 부상병 치료에 동원되었고 후방 지역의 국경 도시인 볼첸스크의 주요 병원들도 부상병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볼첸스키 각 병원과 의료시설에서는 간호사와 응급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들을 강제로 차출해 최전선 지역의 의료지원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지원은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부상자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라지만 그저 권력자의 기분과 위신, 땅을 좀 더 얻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아버지, 가족이자 친구였을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전쟁의 책임자들,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포병 사격을 동반한 대규모 기동전, 이 공세를 펴고 있는 러시아군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참호를 보여드렸죠. 참호 요새. 아주 강력한 그런 요새 참호인데, 이런 포격 아무리 해도 그 교통로에만 들어가도 진짜 로또의 확률로 이 포격이 교통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통로에 들어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거기서 또 벽돌로 만든 이 지하 참호가 또 있죠. 그래서 그건 깨트리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건데, 그렇지만 또 우크라이나군도 반격 사격을 하죠. 그러다 러시아군은 그런 이 참호 요새를 만들어 놓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군은 아주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 아주 많은 여러 전선 중에서 하나의 전선에서 들어온 정보일 뿐이지, 이게 러시아군이 이 전체 전선에서 이 전역에서 그냥 여기만 병원 만들고 여기만 부상자 있고 이게 아니죠. 그냥 정보가 들어온 그 하나의 전선 축선, 이 지금 정보가 들어왔을 뿐이고 그 다른 축선에서도 다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자, 일단 러시아가 이 이지움 축선 전방에
하나의 도시를 점령해서 여기다가 이제 야전병원이다, 뭐 학교 그 강제 징집해서 그 학교를 야전병원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 전부 다 증발하고 이렇게 해서 야전병원 만드는데 그것도 다 넘쳤다. 근데 진격은 해야 되는데 메딕, 즉 의료병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좀 총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고 또 피를 좀 적게 나오게 출혈을 멈추게 하고 하면은 살 수 있는데 메딕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다치고 이렇게 해도 출혈이 과다가 되고 아니면 조치를 잘 못해서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합병증으로 번지고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완전히 국경 아니겠습니까?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병원들도 꽉 차고 그러니까 후송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방이 너무 급박하니까 여기에 있는 간호사, 의사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의료교육을 막 시켜가지고 막 데려온다는 겁니다. 전선 지역으로. 이런 것이 이 축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다른 축선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이 죽어나가고 있을까. 그러면은 러시아는 지금 계엄령 선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해요. 왜? 푸틴을 비롯한 이 러시아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절대로 징병 강제 징집을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 왜? 그들도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를 못하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 국토가 초토화되고 박살나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피해가 크지만 그러나 병력을 동원하는 그 내구력 면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세다. 왜? 인구가 4,500만 명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엄령 선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징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소모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전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려 나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1차 대공세 때와는 달리 뭔가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병사선 자르고 하고 있지만 탄약도 반드시 바닥이 지금 곧 보일 테고 그 보이는 이유를 제가 내일 아침 디펜스 브리핑 군사 TV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정황을. 그리고 병력은 더 이상 없다는 게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5월 9일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티냐 못 버티냐인데 버티면 러시아는 지금 이제 정말 큰일 난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를 취득해서 알려드리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